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근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서론을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경제인의 종말의 그 본론으로 들어와서 경제인의 종말 그 책의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인의 종말은 드러커가 주 저서들이 이제 한 38권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주 저서입니다. 그래서 1939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이제 영국의 처칠 수상이 당시는 이제 정계에서 잠시 은퇴해 있었던 그 시기인데요. 이 책을 보고 내용을 극찬하는 그러한 그 서평을 써서 이 책이 더 유명해졌죠. 이 책의 제목이 얘기하는 그 경제인 이코노믹 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특별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고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을 보는 관점으로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얘기합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래서 이제 뭐 아담 스미스에서부터 시작된 그 고전 경제학교를 보자면은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천국을 만든다 하는 거는 죽어서 천당을 가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를 하기를 인간은 꼭 천국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현세에서 지상에서 생필품, 뭐 편의품 이런 거를 생산을 증대하고 소비를 증대함으로써 현세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국부론이라 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를 이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원리를 밝힌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담 스미스를 시조로 하는 고전 경제학에서 인간의 관점을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거는 이제 셀프 인터레스트,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합리적인 인간상,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만 이것이 이 시장, 사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것이 공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익이 공익이 되는 그러한 시장 경제 체제, 그 주인공인 각 개인은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제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쓰인 것이죠. 그런데 드러커가 봤을 때 이것은 이것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원자화된 가치가 배제된 그런 인간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저 열심히 사익만 추구하는 무가치, 어떤 그 가치 개념이 없는 그러한 인간상을 얘기를 하는 이런 속에서 이제 전체주의의 공격을 받게 되는 하나의 그 중요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드러커는 보는 것이죠.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애덤 스미스가 그러면 그런 경제인, 경제지상주의자 이런 그 인간상을 얘기한 것이냐? 근데 사실은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아담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을 1776년도에 저술을 하기 뭐 한 17년 전에 이미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저술을 했었죠. 도덕감정론. 이 도덕감정론은 뭐냐면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그 이기심을 누르고 이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 질문, 이거를 이 탐구를 했던 그러한 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 감정론이죠. 그래서 그 도덕 감정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덕 감정, 센티먼트, 그러니까 그 모럴 센티먼트라고 되는 거죠. 도덕 감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자신을 상대방과 나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불편부당하게 이렇게 놓을 줄 아는 그런 역지사지를 하는 능력, 이것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기심을 추구하면서도 어떤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에 정도를 벗어나는 것 같으면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받겠죠. 왕따가 될 것이고. 이런 나 자신을 갖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공정한 관찰자, 어떤 심판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작동이 되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 불편부당한 정의로운 그런 행동이 되는 건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산다. 이것이 모여가지고 정의로운 행동 규칙을 이루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좀 더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제 거대 사회로 변하게 되면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법치라고 하는 rule of law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아담 스미스적인 관점에서 쭉 봤을 때는 인간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불편부당하게 행동하는 인간을 상정한 그런 행동을 그런 행동 규칙을 법으로 만든 것이 이제 그게 이제 바로 그게 법이죠. 그 얘기는 rule of law.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법치인데, 법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게 법치다 이렇게 생각을 흔히 하기 쉬운데요. 그건 아주 틀린 개념이고, 법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의로운 시장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정의로운 행동 규칙으로서의 법을 얘기합니다.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법에 의해서 그걸 준수하면서 행동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의회가 마구 찍어내는 그런 법은 법도 아닌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법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인간관, 이것이 이제 경제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인은 이제 아담 스미스가 봤을 때는 의무감, 아까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죠. 이런 거에 의해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제어가 되는 그러한 자의심, 자기 이익이지 마구잡이에 자기 이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후세에 이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앞에 도덕감정론적인 그 전제를 무시하고 경제지상주의식으로만 행동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다. 이렇게 이제 너무나 단순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격을 받게 되겠죠. 무가치한 이 금전만능주의 이런 사람들,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특히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마르크스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인데, 이 경제학자 기업인, 그렇게 경제학자는 뭐 또 책을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다 하는데, 이제 드러프가 조금 개탄을 하는 건 뭐냐면은, 실질적인 학자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기업인이 나는 금전만능주의자다, 내 스스로를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유사한 말로 나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나는 경제지상주의를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사회에서 기업인을 보는 어떤 기업인을 어떤 식으로 보겠느냐, 호의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참 터무니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인이 어떤 멘탈, 정신적인 밸류를 좀 가지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경제지상주의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도덕감정론적인 그런 거에도 맞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너무나 단순화한 그런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피터 드러커가 얘기를 하는 것을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은, 기업가는
공헌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헌, 컨트리뷰션이죠. 이거는 단순히 아담 스미스적인 어떤 그 정의로운 행동 규칙으로서의 법치를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법치를 지키는 거는 하나의 최소 요건이고, 근데 이 최소 요건마저 지키지 않는다 하면은 참 문제가 많은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 문제 이런 거가 중요한데, 협력기업으로서 같은 배를 타고 이렇게 공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불관계니 뭐 이런 얘기가 막 터져 나온다라든지, 또는 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중소기업이 애써서 개발한 기술을 탈취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린다라든지, 이거는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어떤 정의로운 행동 규칙, 이 최소 요건마저도 지키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인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 하면은 이거는 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 자체를 손상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피터 드로커는 그런 아담 스미스적인 도덕 감정론 이 정도를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인은 공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체주의를 보면서 지금 이 히틀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 전체 경제인의 원리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쭉 발달이 되어 왔는데, 거기서 엄청난 그 사회적인 부, 그 다음에 풍요로움 다 좋은데 대공황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엄청난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라든지 하면은 이 자본주의가 너무나 취약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전체주의의 공격을 받게 되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아하, 이게 그 정도의 어떤 최소 요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그야말로 공헌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헌이다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는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대공황이라든지 대량 실업이라든지 이런 그 취약점을 노출하지 않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기업을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공헌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경제인의 종말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그 문제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인의 종말, 그 기본적인 경제인의 종말 내용의 서론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어서 왜 그런 전체주의가 도래가 됐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그 본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